키오스크 확산이 외식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발표는 성균관대학교 조준모 교수가 해주시겠습니다. 20분 거쳐서 키오스크 확산이 외식업 고용에 미치는 고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외식업 내 키오스크 현황, 시나리오 및 실태 조사, 분석 결과 및 결론의 논리 구조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오스크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사전에 찾아보면은 키오스크는 부스 혹은 별채 뭐 이런 뜻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키오스크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해하기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터치스크린 형식의 무인 정보 단말기를 의미합니다. 근데 키오스크 도입에 대해서 국가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키오스크를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특히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많이 활용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에 독립 자영업 외식업체에서 먼저 도입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프랜차이즈 중심에서 일반 분식점이라든가 김밥집 이런 데로 이제 확산되는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일본의 경우에는 거꾸로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그렇게 확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라면집 하면은 거기서 키오스크는 옛날부터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가업 승계하면서도 이제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그런 방식이었고요. 원래 맥도날드나 프랜차이즈에서의 키오스크 도입은 일종의 생산의 포디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재료부터 생산까지 이루는 어떤 표준화를 지향하는 그런 프랜차이즈에서는 일본에는 도입이 저조한데 우리는 도입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에서는 차별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미국에 가봐도 일부 대도시 내 소수의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키오스크 확대의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알리페이, 위챗의 확산으로 키오스크는 도리어 감소 추세, 그래서 좀 우회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 그래서 키오스크 모두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키오스크의 경우 아무래도 IT에 익숙한 젊은 층 타겟으로 하는 업체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도입하는 경향이 있고, 키오스크는 이제 주문 속도가 아무래도 빠르고, 그리고 또 소비자의 소비에 있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영과 고객 만족도 등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키오스크를 도입하면 고용이 대량으로 파괴될 거야 라는 한간의 그런 담론, 추측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연구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즉 키오스크 도입의 효과가 운영 형태, 주요 고객 연령층, 지역, 즉 미시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키오스크가 경영과 고용에 미치는 경로가 무엇인지 그 디테일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키오스크 도입은 연평균 13.9% 상승하여서 2018년 기준 3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이 키오스크 시장은 아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키오스크는 이제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많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외식업 전체의 키오스크 도입 비중은 우리의 상상하고는 좀 갭이 있습니다. 외식업 전체로 따지면 외식업 경영 실태 조사에 의하면 1.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프랜차이즈 중심, 수도권 중심의 키오스크가 많이 도입된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표에서 롯데리아에서 2014년에 도입되었고, 그리고 최근의 추세를 보면은 KFC에서 98%의 키오스크를 도입할 정도로 거의 다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프랜차이즈의 유형에 따라서 그 도입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현장과 그 다음에 이 통계치로 보는 곳에는 약간의 갭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자리 창출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일자리 착증 경로인데 기존 사업장이 있죠. 그 기존 사업장에서 우리들이 많이 사진으로 익숙한 것은 기존 사업장에서 키오스크를 늘리면은 주문하는 그 관계에서 고객과 주문자, 피주문자의 관계에서 얼마나 키오스크가 일자리를 세이브하느냐, 고용을 파괴하느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을 굉장히 하이라이트를 시키고 있는데 실제로는 기존 사업장 외 신규 사업장, 키오스크를 만드는 회사의 밸류 체인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서 보는 그것과 달리 좀 다양한 루트를 타고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생태계 전반적인 효과가 있고 기존 사업장을 보더라도 프랜차이즈 매장을 통합해서 매장을 대형화하고 거기서 이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거기에 비숙련 노동을 대체하고 그 다음에 조리라든가 이렇게 숙련 노동을 창출할 수도 있는 모습을 띠고 있고 또 산업 조직의 차원에서 옆에 키오스크를 도입하지 않은 매장의 경쟁력을 감소시켜서 매출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사업장에서는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홍대나 신촌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해야만 이제 창업으로 생존력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요. 그래서 키오스크 도입해서 여기서 벌어지는 그런 고용이 감소 증가가 혼재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키오스크 밸류 체인에서 키오스크 제작 판매, 실제로 저희가 FGI를 해본 바에 의하면 키오스크를 만드는 회사는 키오스크만 만들지 않고 다른 것도 다품종으로 만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OEM으로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생산하는 것은 저희 조사에 의하면 적은 것 같았고, 그리고 렌탈 등 사무직 고용 창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경로가 여기만 이렇게 보고 이 사진으로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여러 경로를 타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FGI를 통해서 통계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관측 포인트가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키오스크 사용이 분명히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고객의 만족도 제고, 경영의 효율화 등 매출이 증대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 2는 창업 시에 키오스크를 도입하면서 매장을 현대식으로 꾸며서 매장 고객이 증가하고 매출이 늘고 종업원도 느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생산 가치 사슬상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문 단계뿐만이 아니라 조리라든가 그 다음에 키오스크를 만드는 회사 등 고용 창출이 고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는 역세권, 홍대 앞 신촌 등 젊은 층이 집중되는 상권에서는 키오스크는 필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미도인 매장은 경쟁력이 약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관측 포인트 5번째는 대기 시간이 감소하고 주문이 정확하게 되고 서로 인간의 언어로 주고받지 않고 고객이 직접 손으로 찍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착오 없이 주문한다는 것. 그다음에 맥도날드 가서 키오스크 주문해 보면은 제가 햄버거 하면은 뭐 커피 먹을래? 그다음에 무슨 뭐 다른 거 먹을래? 디저트 먹을래? 이렇게 따라오죠. 그래서 그 당초에 의도했던 것보다는 더 주문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니즈에 부합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키오스크가 구시대의 키오스크가 아니라 포스 기능 달고 심지어는 AI를 장착하는 업체도 출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밥집에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키오스크 외에 라이스 시터기, 야채 절단기 등 패키지로 이렇게 장착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키오스크만 효과가 그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게 패키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화 기기 복합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원래 키오스크는 햄버거를 시키는데 난 도마토가 싫어. 그래서 이제 뺀다든가 넣는다든가 고객 맞춤형의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직도 있는데 그 부분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패키지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증 분석이 시사하는 포인트를 좀 정리해 보면은 고용 감소 경향성은 보입니다. 그러나 비유의적입니다. 하지만 매출액의 키오스크 도입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키오스크가 도입하여서 이 효과가 큰 것은 역세권이라든가 대학 및 학원가 연령층이 낮은 고객을 많은 그런 매장에서는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그것이 경영 전략하고 체화돼서 매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 시나리오 분석은 우리가 1-1은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력하고 부합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키오스크가 2대가 있었는데 한 대 더 늘리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개별 업체에서 벌어지는 미시 시나리오 1-1입니다. 그다음에 미시 시나리오 1-2는 키오스크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0에서 하나 도입을 했을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키오스크를 앞으로 도입할 계획이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선형 모형을 통해서 개수 추정을 통해서 확률이 50% 넘는 업체를 모아봤더니 이 고용하고 매출량이 어떻게 변화를 초래했는지 또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미시 시나리오 1-3은 만족도가 증가한 경우에는 매출액과 고용량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시나리오 1-3에서는 고객이 만족하거나 만족도가 증가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출과 고용량 다 포지티브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다 매출은 강하게 포지티브하게 유의적으로 나타났지만은 고용량은 마이너스는 맞지만은 비유의적인 추세에 있어서 우리가 한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고용을 많이 파괴해 이런 것들은 실증적으로 이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용 영향 평가에 부합되는 것은 시나리오 2입니다. 거시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입니다. 즉 현재 세대를 도입했으면은 도입을 안 했을 경우하고 비교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업 전체의 고용량 매출액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도입한 업체는 크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중간에 키오스크를 도입한 업체, 신규 창업 시 키오스크를 도입하여 키오스크가 없었으면 창업을 할 수 없었던 업체. 키오스크가 없었으면 창업을 할 수 없었다고 경영진이 판단하는 것은 옆집 다 경쟁 생태계에서 키오스크가 있는데 우리만 키오스크가 없다면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창업 시 키오스크 없어도 창업을 할 수 있는 업체,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2는 두 가지 가정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이럴 경우 저럴 경우. 그래서 키오스크를 도입한 모든 업체가 키오스크를 미도입했을 경우, 그 다음에 현재 상태하고 어떻게 차이가 뭘까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 2는 키오스크가 없었으면 창업할 수 없는 업체가 키오스크 못 쓰게 해가지고 창업을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들을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설문지 분석에서 고용 효과가 혹시 좀 불완전한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설문지 대상 업체를 고용보험 DB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고용보험 데이터는 고용만큼은 정확한 데이터죠. 그래서 그것도 또 분석해봐서 다를까라는 것을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은 음식점업, 외국 음식점업, 커피 이렇게 쭉 상위 5개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살펴보면 창업 당시에 도입한 업체가 48, 창업 이후 도입한 72에서 전체 357개 표본 가운데 120개가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33.6%가 키오스크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에서는 1.5%에 불과하지만 실증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언밸런스 샘플로, 불균형 샘플로 이쪽 부분을 키오스크 도입한 업체 표본을 더 많이 추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48개 업체 가운데서 요 48개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25%는 키오스크 없었으면은 창업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방법은 이중차분법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중차분법이라는 것은 랜덤하게 이 집단을 구분하여서 거기에 처치를 했을 경우에 처치 집단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데 키오스크 도입 이전의 그 패턴을 이렇게 쭉 보면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서 완벽하게 내생성을 치유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중차분을 통해서 키오스크의 효과를 가늠할 수는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코비드 19 효과를 제어하기 위해서 2019년 결과만 분석에 사용하였고요. 고용보험 DB를 통해서 재분석해서 결과가 컨시스턴트 일관되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왔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대개 매출입니다. 아니 고용입니다. 고용상으로 결과를 보면은 되게 이렇게 갭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키오스크 도입하니까 키오스크 도입 안 했을 경우보다 빨간선이 좀 떨어지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가 유의적일까? 점검해 보면은 비유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반대로 유의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 고용보험 DB로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고요. 1-4 만족한 기업에도 저희는 원래 이거 만족한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자 수 감소 폭이 오히려 증가하지 않을까를 기대했었는데 뭐 그렇지는 않고요. 고용 자체는 비유의적으로 나오고 매출은 유의적으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미시 시나리오 분석에 의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를 그대로 나레이션하고 있습니다.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나지만 비유의적이지만 고용을 대폭 파괴할 것이라는 그런 단순 추론을 통계 추론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진과 뉴스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그래서 상충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시 시뮬레이션 분석에 의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매출 부분입니다. 2018년 이래로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죠. 즉 자영업이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 통계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도입업체가 미도입할 경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키오스크를 미도입하고 미창업할 경우로 나누어서 분석했는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실증 분석은 이 갭입니다. 이 갭. 이것이 떨어지는 거를 계측하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자영업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볼 수는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것이 키오스크 탓일까?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실제로는 분석을 통해서 이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키오스크는 유의적으로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고요. 고용의 경우를 살펴보면 반대로 여기에 지금이죠. 키오스크가 고용을 줄입니다. 그러나 이 효과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죠. 고용이 줄고 있다. 그러나 이 감소하는 추세는 자영업 전반적인 거시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것이 다 키오스크가 초래할 것인가? 그것은 좀 과장이 있다는 것이죠.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좀 정책 제안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키오스크는 고용이 절약적인 추세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고용 파괴나 공포의 대상으로 지나는 것은 좀 과장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인트 2는 우리가 인건비 절감만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안고 있는 생산 효율화, 소비자 니즈를 잘 파악해서 경영 전략 차원에서 키오스크 도입 여부와 대수 기능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생산성 매출 사이드 부분이죠. 우리가 그간에 너무 주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고용 대장출, 인건비 절감에만 하이라이트, 포커스 두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과 더불어 키오스크 장착, IT 친화적 매장이라든가 미래지향적 업그레이드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한 개 기업이 생존 차원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할 경우에 그게 만병통치약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인트 3는 지금 프랜차이즈 보면은 이제 협의체가 예전에는 안 돼 있는데 이제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 협의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동네 분식점에서 뭐 지역 협의체가 있다는 거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영학 차원에서 묻지마 창업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신빙성 있는 자료를 얘기하고, 그리고 창업을 했는데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인지적인 기초 통계라든가 고용 창출을 어떻게 하고 베스트 프랙티스는 뭔지 협의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점을 설치하고 키오스크 도입을 결정한다면 아마 본사의 이윤국 대화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점은 쉽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에도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본사, 가맹주 협의체,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 조건, 이런 것들, 고용의 이제 채용이 가능한 인력이 지역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또 다양한 청년 내일 체험, 두루놀이 사업, 일자리 안정기금 등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한두 개만 알고, 그래서 이런 것도 협의체에서 시스템적으로 잘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서 고용생태계를 활성화해서 본사 지점, 종사근로자 간의 고용 인지적 협의 플랫폼을 구축한다면은 조금 더 나은 고용의 질도 개선하고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등 이런 외식업에서 알바 노동으로 한번 거치고 가는 일자리가 아니라 제2의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서 일하는 것이 경력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외식업이 발전을 하고 그리고 그 업체가 발전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입사교육, 전직 지원, 외식업 경험이 있는 창업 등 직무 역량, 즉 CDP, Career Development Plan 등 이런 것들은 각자 할 수가 없고 협의체에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협의체에서 외식업에서 필요한 그런 직업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탁기관에서 설계하도록 하고 제언을 해주고 소분류 업종 맞춤형 직업 훈련이 제언이 되는 등 다양한 생태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7은 창업, 매출 증가, 고용청진, 고용질에 저는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했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인 주체 간의 노력, 또 사회적 균형을 찾는 정부 지원과 노사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갈까요? 이거는 케인즈입니다. 1930년에 케인즈 하면 뭘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일반 이론 얘기하죠.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많이만 생각하는데요. 케인즈가 이런 논문도 썼습니다. Economic Possibility for Our, 우리들의 후손을 위한 경제적 가능성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케인즈는 노동력을 절약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속도와 인간이죠. 그다음에 잉여 노동력을 혁신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는 속도에 따라서 기술적 실업이 발생할 건데, 애석하게도 케인즈는 전자가 후자보다 커서 기술적 실업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키오스크도 생산 방식의 단순히 노동력을 대체한다 해서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을 얼마나 변화시킬 것인가를 넘어서 미래를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고민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영의 효율화, 생산 방식의 혁신, 새로운 IT 기술, 밸류체인의 형성 등 우리가 미래를 위한 숙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적 실업을 줄이고 나가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해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0년 전 케인즈가 지금 오늘날 돌아왔네요. 자, 바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은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홍성민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조주모 교수님께서 잘 발표를 해주셨고 사실 이 그러니까 키오스크 도입이라는 건 하나의 사례죠. 하나의 사례이고 그것이 이제 소위 요즘 많이 얘기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컴퓨터가 일자리를 바꾸어 나가는 모습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의 어떤 한 가장 많이 외식업 쪽에서는 특히나 많이 들어온 그 내용을 갖다가 잘 분석해 주신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발표 자료에도 나오지만 일자리 창출 경로를 그러니까 신규 사업장과 기존 사업장 거기서 키오스크 도입했을 때 안 됐을 때 아주 세밀하게 나눠서 미시적으로도 분석을 하시고 통계치를 연결해 가지고 거시적으로 분석하시면서 다양한 그 시사점을 찾으실 수 있는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그 내용 자체 그리고 다양한 그 외에 설문조사를 하시면서도 사실은 외식업에서 키오스크가 도입됐을 때 단지 인건비만 절감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교육 효율을 주문을 더 늘리게 하는 효과와 주문을 그러니까 부가적인 주문을 늘리게 하는 효과와 더불어서 매출액에 아주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비대면으로서 그 키오스크에 좀 더 편리하게 대응을 하면서 좀 더 경영 전략적으로 좀 더 다양한 고객들이 좀 편하게 다가오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잘 밝혀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시사점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정책적 시사점에서 제가 특히나 주목하고 싶은 거는 사실 뭐 고용에 비유의하다 뭐 이런 결과가 많이 나온 거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두 가지 효과가 다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는 키오스크 도입이 진짜 고용에 아주 심각하게 뭔가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닐 수가 있다. 혹시 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키오스크가 도입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우리나라의 대부분 주문만 받는 종업원이 얼마나 있을까요? 잘 없거든요, 사실은. 같이 일을 하죠. 서빙하고 주문하는 걸 같이 하기 때문에 키오스크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람을 완전히 빼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보통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주문하는 걸 도와주거나 같이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아주 특별한 케이스, 완전히 그런 서빙 하는 사람을 완전히 없애고 하는 몇몇 조그만 업체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많지 않죠. 저희가 이제 2019년 연구였긴 해서 제가 중심이 돼가지고 2019년에 한 연구에 이런 식으로 IT, 그러니까 그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반을 봤을 때 유형이 딱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말고만 하신 키오스크를 잡으신 건 사실은 약간 효율 향상자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대체하면서 효율을 확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에 가깝기도 하지만 그 다른 유형으로서 보면은 그 인간의 업무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일자리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직무를 변화시키면서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식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건 저희가 분석한 헬스케어 사례지만 키오스크는 약간 이 효율 향상자와 이 인간을 협력하는 유형 요 두 가지의 어떤 중간점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유형이 달라지면 정책적인 대응에 있어도 제가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 교수님이 예시하신 그 협의체 같은 걸 만들고 거기서 정보를 공유하고 계속 분석을 해서 정보를 내주면 고용과 관련된 고용 인지적인 어떤 전략이 펴지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을 하면서 그러가 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기업이 대응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그 효율 향상자 유형이나 이럴 때는 진짜 사람들이 직무가 변하잖아요. 직무가 변하니까 자세히 조준모 교수님께서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고용의 양 전체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면 고용의 질이 서빙하는 그 사람들은 조금씩 줄어들지만 조리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관리자의 역할은 늘어나거나 아니면 조금 그 임금 같은 게 상승하거나 하는 경과도 좀 나타나는 제가 볼 땐 대단히 재미있는 결과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이건 고용의 양이뿐만 아니라 질도 변화하고 있는 어떤 단초를 보여주는 거고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심화되면 말씀하신 처럼 AI가 장착돼 가지고 고객들의 주문을 분석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더 경영을 효율화하고 시키고 이런 식으로까지 계속 나간다면 그런 사람들의 직무를 변화시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많이 일어나는 그 단초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직무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실은 기계와 협력하고 그 기계와 협력을 통해서 자기 직무를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패키지화하고 만드는데 이런 연구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말을 많이 했네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약간 근데 좀 댓글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어쨌든 그 저희가 이제 우리 다 알듯이 그 러다이트 운동을 우리가 기억을 할 텐데 이 4차 산업혁명에 그와 유사한 두려움들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 조주모 교수님께서 그 실증적으로 보여준 결론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하기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이 연구를 통해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됐지만 댓글 하나를 좀 그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조 교수님 답변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키오스크가 창업을 촉진한다는 효과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입 초기여서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감축 기간을 늘리면 이러한 동일한 효과가 나올까요? 아마 이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홍 박사님이 말씀하신 지금 사실은 키오스크가 고령자라든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서는 키오스크 사용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보조 인력이 있어서 이제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주문만 받는 그런 상태는, 극단적인 상태는 아직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좀 하이브리드 상태일까요? 그래서 코로봇이라든가 인간과 저 로봇이 같이 일을 하는, 기계가 같이 일을 하고, 아까 말씀 나눈 협의체 구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노사관계 차원에서만 바라보는데 인간과 기계에서 기계의 활용을 선용하기 위해서 인간 지성의 집단의 공동선을 위한 협의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노사관계 시각을 넘어서. 그리고 조리 관리자에서 스킬드 레이버의 숙련 노동의 직무를 특화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련의 단초를 이제 보는 거 아니냐. 지금 뭐 과장할 생각은 없지만은 저는 그런 경향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 훈련이라든가 아까 이제 기간 분석이나 저희는 사실은 여태까지 해온 것에서 좀 종합적인 분석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연구를 진행했고요. 아마도 댓글로 질문해 주신 분은 굉장히 아카데믹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키오스크가 추후 중국에서 보여주듯이 위챗이나 알리페이에 의해서 오히려 또 사양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때문에 터치 스크린이 기피해서 사양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오스크를 포함한 자동화 기기의 모습이 인간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추후 계속 지켜보고 지금 이 분석 결과로 미래를 예단하는 것은 너무 역부족인 것 같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계속 고민하고 계속 연구 결과를 내놓고 설계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사회자에게 약간 그 권한을 주시면 지금 아마 이게 관심들이 많아서 댓글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어서 이걸 간단하게나마 좀 읽고 그 답변을 좀 듣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댓글이 왔냐면 무인화 추세가 관련 IT 사업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만 자동화 관련 기술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유입되거나 원격으로 공급될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하시면서 국내의 무인 관련 기술 실태가 어떠한지 혹 살펴보신 점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이런 게 있는데 혹시 답변이 짧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우려가 사실은 현장 대비 이렇게 굉장히 좀 미래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려를 포함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의 원격이라든가 그다음에 키오스크를 혹시 외국에서 생산하는 거 아니냐, OEM 방식으로. 근데 저희들의 FJ는 그렇지는 않아서 아직까지는 우리 국내 노동시장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켓을, 사실은 우리 일자리를 유출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국내의 어떤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의 경쟁력을 키워서 우리 마켓에
그 부가가치가 유치돼서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현재까지는 아직 뭐 그렇게까지는 그 현장은 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요청 딱 1분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질문 주신 거 무인 기술 통반으로 하나로 다 얘기할 수는 없죠. 그쪽에 이제 드론도 있고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참 놀랍게도 우리나라 제조업이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로봇을 가장 많이 도입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런 로봇 생산과 물론 생산업체이기 때문에 키오스크하고는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무인 기술이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반적인 건 얘기를 하신다면 특히 그 플랫폼 효과 같은 걸 얘기하셔서 플랫폼을 다 장악한 쪽에서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거라면 사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 플랫폼이라는 것도 하나 구글이나 이런 것들 하나로 모든 게 다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그 플랫폼 우리나라에서도 나름 계속 개척해 나가는 게 있고 제조업 자체에서는 우리나라가 진짜 세계에서 순위를 다툴 정도로 로봇도 생산하고 쓰고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닌데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플랫폼을 만들거나 새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더 진짜 연구개발도 하고 그런 투자를 계속하면서 그런 그 선점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쪽의 지원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조준모 교수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홍성민 박사님 감사드립니다.